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주요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와 달러 둘 다 약간씩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증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3만 달러 이상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 3210달러에서 거래 중, 이더리움은 1854달러.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28,800달러 선까지 혹은 29,000달러 선까지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예상들은 맞아떨어질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재무장관, 재무옐런이 아니라 제닛 옐런, 올해 은행 추가 합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 뭔 소리입니까? 은행 위기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은행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중소은행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며,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도시 쪽에 빈 사무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업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은행들이나 이에 대해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또 돈 쳐버리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은행 위기 끝나지 않았다. 직접 나와서 인정을 하고 있는 제닛 옐런. 계속되는 은행 위기가 비트코인에게 다시 한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이어서는 유럽의 최고 경제국이라 불리는 독일.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독일의 IFO 경기지수 발표에 따르면 88.5%로 3포인트 하락,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이 이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떨까? 앞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어서는 본격적인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에서 본격적으로다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HSBC, 그동안에 굉장히 강경하게 암호화폐를 부정해왔었던 HSBC 은행이 홍콩 최초로 개인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거래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 교육센터도 개설할 것이다라고 개설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좌조차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HSBC. 일단 홍콩에서의 기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것일까, 아니면은 시진핑이가 무서워서 따르는 것일까? 자, 어쨌거나 이러한 HSBC의 태세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설 헤이즈 같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인사들 같은 경우는 ETF도 좋지만은 그래도 본인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면서 개인키를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은행 같은 경우 암호화폐 발행자 미실현 수익 세금 면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왜 이러한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된 것인가? 그동안에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대한 높은 세금이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이 일본 밖으로 해외 이탈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국 내에서 인재 및 투자금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는 정반대로 행하는 남자가 한 명 있죠. 게리 겐세이, 멀미꽃 깝치니 바로 민주당과 바이든백을 믿으면서 아나무인으로 나대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 기존 법이 이미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에 관련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권법에 때려 박겠다라는 것이죠. 즉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며 이더는 어떤지 모르겠으며 다만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들은 증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리 겐슬러를 잘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해당 법이 SEC를 방해할 수 있다면서 게리 겐슬러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미국의 인재들 및 자금들이 미국을 이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억만장자 투자자인 폴 튜더 존스, 그동안의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SEC 규제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SEC
혹은 인플레이션 완화, AI 등등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막는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특정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공급을 조정할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직까지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SEC.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입니다. 온체인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테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약 2배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비활성화 상태인 비트코인 소유자들, 즉 비트코인 장투자들, 존버자들 같은 경우는 그 공급량이 매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꿀단지 안에 넣고 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1년 전 루나 붕괴 이후 비트코인이 2만 달러대까지 하락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신념을 가진 투자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거래소 전체에서 보유한 비트코인 비율은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2017년 12월 21일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모으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비트코인,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거래설 숫자 같은 경우는 불장 대비해서 좀 적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거래 주소 숫자들 23% 감소. 불장 전에 종종 거래들이 비트코인을 재매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면에 단타자들은 신이 났죠.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 155일 미만인 투자자들을 단타자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중에 97%가 지금 수익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타자들이 수익 실현에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 대량 매도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탐욕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탐욕 단계에 들어선 상황, 거의 극단적 탐욕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쉬었다가 극단적 탐욕 단계까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큰 CME 갭을 만들었었죠. 31,000달러 선까지 갭이 발생하면서 이거를 매꾸로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은 하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이어지는 똑같은 분석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나왔었던 분석 아직도 유효하죠. 이 크립토 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29,000달러 선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상승하면서 저항 때리고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느냐, 29,0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불리시 상승 다이버전스와 함께 가격이 올라간 만큼 지금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트레이더 J라는 분석가의 의견인데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분석 같은 경우 베리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45,000달러를 뚫게 되면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스틴 베넷 분석가는 지금 상황이 지난 4월과 비슷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떡상 간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실망감을 안겨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가들이 다음 불장을 위한 서막으로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죠.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싣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세력들은 흔들기를 시전하면서 가격을 낮출 것인지 이번 주에 계속해서 파월 연설까지 포함해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넘어갑니다. 특정 거래가 바이낸스에서 무려 6,952개의 이더리움을 매집했는데 평단은 1,877달러, 약간 물리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들어갔다.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오늘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이 잠잠한 틈을 타가지고 돌아가면서 강력한 펌핑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있었었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몇몇 개의 코인들, 예를 들어서 수이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알비트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려고 했었으나 지금 비트코인 하락에 막혀가지고 약간 어리버리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화 되었을 때 이런 알트코인들을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거래소 EDXM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해서 펌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무려 90% 급등, 계속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외에 작업증명 코인들에게 큰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페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 이 개들을 잡아먹는 개구리 도지와 시바이누의 거래량을 추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정받고 나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 니어 프로토콜이 알리바바와의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와 함께 10% 급등을 했었던 니어 프로토콜,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개발자들이 니어 프로토콜을 활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같은 경우 하루 인베스트먼트 때문에 골치를 썩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용자들이 피해 인증을 했는데 사흘 만에 그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밤에 잠 못 자죠. 대한민국의 셀시우스 사태가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델리오 같은 경우는 일부라도 입출금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회사들 망했죠. 이래가지고 출금이 재개된다 할지라도 누가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나마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물량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에서 알솔 헤이즈 같은 경우도 개인 키를 자신이 보유하는 것이 좋다. 즉 자신의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개인 지갑을 오히려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형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달콤하게 꼬신다, 이자를 엄청나게 준다라고 선전을 한다라던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의심부터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수익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자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시청하기 부탁을 꼭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모여가지고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